지난 금요일 HLB는 보합으로 마감하였는데 코스닥 지수가 0.95%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32%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에 연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는 0.36% 상승하였는데 코스닥 지수가 1.66% 상승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91%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에 큰 이격 없이 대체로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4월은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눈치보기 장세 속의 소소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상한 범주 내에서 움직여준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5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 회장은 빠르면 5월에 NDA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 회장의 바람대로 NDA 재신청에 대한 윤곽이 조기에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한 주간 주가는 소소한 등락을 반복했지만 4월 16일 장마감 직후에 나온 리픽싱 전환가액이 지난주 주가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모습입니다. 4월 17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전일 회원방에서 분석했던 리픽싱 분석을 공유해드리면서 전환가액 자체가 기술적으로 하방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탈을 한다고 해도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상한 대로 전개된 모습입니다. 또한 리픽싱으로 인해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공세를 펼친다면 매수 찬스로 활용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역시나 공매도 세력들의 공세에도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준 모습입니다. 리픽싱 전환가액은 54,464원이었는데 리픽싱 공지 이후 5분봉 차트를 보시면 54,400원과 54,5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접전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세에도 54,500원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 거래일인 4월 21일에는 공매도 공세로 전환가액을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시가는 전환가액과 동률을 이루며 해당 구간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2일에는 시종가로 이탈했기 때문에 안착하지 않고 조기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다음 거래일인 23일 장 초반에는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접전을 벌이다가 반등이 나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일에는 공매도 공세로 잠시 주춤했지만 역시나 전환가액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반등하면서 리픽싱 전환가액이 다시 한번 지지력으로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5분봉 차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인 25일에는 장 초반부터 두 번의 강한 압박이 나와주며 주가가 잠시 흔들렸지만 역시나 리픽싱 전환가액이 하방 지지력으로서 또다시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반복적으로 리픽싱 전환가액은 하방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가액 아래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매수 찬스로 활용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출량파의 분석을 신뢰했다면 단기 대응으로 반복적인 차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원방 또한 리픽싱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소한 변동성에도 적지 않은 차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리픽싱 전환가액 아래로 떨어졌던 4월 21일과 22일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였는데 특히 22일에는 HLB와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모두 최저가에서 정확하게 추가 매수하였으며 해당 물량들을 23일에 대거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24일에는 리픽싱 전환가액에서 재매수하여 25일에 또다시 익절하는 등 상하단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면서 적지 않은 차익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할 만한 여건이 안 되신다면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대략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적지 않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이 HLB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940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전 코멘트에 입장하시면 시황과 업황은 물론이고 HLB 관련 분석 내용들을 날짜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정규장 마감 직후에는 HLB제약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장전 코멘트에서 핵심만 요약해서 분석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을 확보한 HLB제약이나 지배력을 강화한 HLB생명과학 모두 거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유상증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사측이 승인을 염두에 두고 긴밀하고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던 말을 특별한 해명 없이 번복하거나 공지를 내놓을 때마다 자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겠지만
사측 관계자들이나 진회장이나 결국 투자자의 마인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자신감을 설레발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반등하던 주가가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자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기에는 총알바지로서 개미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저점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시기에는 전략을 짜는데 개미 수급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받아준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HLB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난 11일 이후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1.82%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드리지만 두 번째 CRL을 맞으면서 주가는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상방 세력들의 물량 이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이후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2024년 초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과 주가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후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 대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 단기 주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남 신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HLB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며 세력들은 나노코박스 때처럼 실체 없이 언론 플레이만으로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종 언급해드렸듯이 HLB는 지수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패시브 자금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세력 물량의 상당 비중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들이 손실을 보고 이탈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머지않아 강력한 상승 파동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기관 수급을 주도했던 금융투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2차 CRL 이후 강력하게 순매수했던 물량의 일부가 출회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청산기조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24년 이후는 물론이고 2차 CRL 이후로 한정해서 살펴봐도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수 우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매수 규모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은 2차 CRL 직전에 적지 않은 물량을 순매수하였다가 승인 실패와 함께 고스란히 청산하였는데 지난주에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등 최근 4주간의 흐름은 순매수 기조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으로 요동쳤던 글로벌 증시가 관세정책 완화 움직임으로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저마다 트럼프 관세정책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표면적인 이슈에만 집착하다 보니 이면의 함의를 캐치하지 못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종목 선별도 중요하지만 시황과 업황은 물론이고 특정 이슈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분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의 말을 믿고 신뢰해야 할지 적지 않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주식 분석가는 대부분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주식 분석가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변별하는 방법은 추천 종목과 추천 성과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추천 성과까지 좋다면 그 분석가의 시황이나 업황 분석 또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5년 출향파가 멤버십 회원에게 추천했던 종목과 수익률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지수를 압도하는 추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눈에 띄는 것은 조선 관련주의 압도적인 수익률일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언급하기 전부터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수년간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조선주의 고점 논란은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사그라질 것이라고 전망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조선주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하며 역시나 이러한 전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조선주의 대세 상승을 예상하고 적지 않은 비중으로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시황과 업황 분석에 기반한 것이며 여타 종목들 또한 시황과 업황을 베이스로 최선호 섹터와 최선호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섹터와 최선호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황을 인사이트 있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감세와 금리 인하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면과 함의를 수시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증시의 동향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는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주요 증시의 동향을 보면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미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또한 호조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증시를 전망하면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코스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습니다. 역시나 2025년 들어 코스닥이 7.47% 상승하면서 탄핵 이슈로 전국이 혼란스러웠음에도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에서 1,200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7,700계약을 순매수하며 대체로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선회한 모습입니다. 직전주에서 코스피 현물을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선물 매수세를 압도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급격한 매도세를 보였다가 매수세로 급전환할 때가 지수 반등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군에서는 역시나 조선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스닥 제약 섹터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몇몇 시총 상위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해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조선 섹터가 5.33% 상승하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는 섹터 등락률 최하위로 약세 마감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제약바이오가 섹터 등락률 최하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반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의 추세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며 HLB제약과 HLB테라퓨틱스가 순위를 바꾼 상황에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제넥스와 생명과학과 이노베이션과 글로벌은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나진과 바이오스텝은 2차 CRL 주가보다 하락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83만 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주가는 저점에서 횡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높게 쌓아올린 공매도 잔고가 HLB의 대세 상승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테라퓨틱스와 생명과학에서는 공세에 성공하며 소소한 수익을 취했지만 HLB제넥스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난주에 이어서 대체로 공략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대차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대차잔고 순위를 보면 HLB가 에코프로에 이어서 2위에 랭크되며 지난주보다 한 단계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대차잔고 순위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유통량 대비 대차잔고의 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 10위까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표기해드렸는데 진입하신 종목이나 진입을 고려하는 종목들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는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이 10.9%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대차 잔고가 공매도로 연결되지 않거나 페이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HLB처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역발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대체로 공매도 포지션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세를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HLB그룹주의 유통량 대비 대차 잔고 비율을 살펴보면 HLB에 이어서 HLB테라퓨틱스가 5.9%로 적지 않은 유통량 대비 대차 잔고를 보여주었으며 HLB제약이 4.9%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한 채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의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양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1차 CRL 당시와 마찬가지로 장기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HLB와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의 단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단기 대응을 시작한 3월 25일 기준 HLB는 2% 하락한 상태이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은 16.1%와 13.4% 하락한 상태이지만 고점에서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HLB그룹주를 단기 대응하여 94.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1차 CRL 이후 HLB 단기 대응 내역과 수익률입니다.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은 시간관계상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HLB와 비슷한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룹주 단기 대응 수익률을 모두 합산하면 10개월여 만에 150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가 FDA 신약 승인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 대응의 기대 수익률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의 유용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 증시가 상승분을 적지 않게 반납한 상황에서도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은 1242%이며 2025년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4630%이며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798%로 현재까지 순수익률의 합은 3021%입니다. 코스피가 6% 상승하고 코스닥이 7.5% 상승에 그쳤으며 미국 종목들은 적지 않게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량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